안녕하세요. 탱탱하게 글램하게 탱글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입니다. 복부 거상술 요즘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간단한 리프팅부터 해서 수술적 절제가 이루어진 리프팅 이런 것들이 이제 거상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거상술 자체가 흉터가 많이 남는 수술이라고 해서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됐던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점점 흉터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술을 많이 알아보시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흉터가 남는 것보다는 처진살, 이 모양이 개선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수술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동반되는데 복부 성형은 큰 범위를 다루는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후유증이라는 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복부 거상술 시 고려해야 될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거상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인가요? 복부 거상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수술은 광범위한 부위를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 출혈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혈에 의한 혈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액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액종은 빈 공간에 체액이 쌓이는 증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염은 가장 피해야 될 합병증 중에 하나거든요. 감염이 생기면 수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환자분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도 고통을 받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괴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피부로 가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 공급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괴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괴사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걸 얼마든지 줄여줄 수 있고, 아니면 괴사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한 흉터, 수술 후에 생기는 봉합 부위의 단차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복부 거상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계속되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부작용이 신호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 부작용에 의한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부작용은 장액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떠 있는 공간이 유지되면서 물이 계속 차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물을 계속 제거해야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물이 다 마르더라도 그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장액이 생겼던 그 공간에 굉장히 딱딱한 흉터 조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심하게 당기는 증상이 생기고 돌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감염이 한번 생기면은 병원에 자주 내원하셔서 지속적인 드레싱을 받으셔야지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괴사의 경우에는, 괴사의 범위가 아주 국소적일 때는 그 부위에 드레싱을 하면서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살이 차 올라오면서 상처가 아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다르게 광범위한 괴사, 적어도 손바닥 크기 정도, 그 이상의 괴사가 생겼다면 큰 병원으로 옮기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상태가 조금이라도 딜레이가 됐을 경우에는 폐혈증 증상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종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수술 후에 생기는 출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환자의 체질에 따른 거일 수도 있고, 수술 중에 적절하게 지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 피가 쌓이게 되면은 배를 빨리 열어서 제거를 해주는 방법,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출혈에 의해서 쌓이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피주머니가 되어 있다면 계속 밖으로 빠지도록 주변을 압박을 해준다면 범위가 그렇게 크게 생기지는 않고, 2주 정도 지나면 딱딱하게 생겼던 핏덩어리가 액화되면서 물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외부에서 주사기로 쉽게 폐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의 정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괴사나 장액종의 부작용을 겪은 환자분이 오시면 원장님이 재수술로 개선해 주실 수 있나요? 장액종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하복부 쪽에 유착이 심하게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배가 계속 쪼이고 당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장액종에 의해서 형성된 그 흉터 조직을 박리해서 제거하고 다시 피부를 당겨주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괴사의 경우에는 재수술은 바로 가능하지 않고요. 일단 괴사된 범위에서 흉터가 다 아물고 나면은 2차적으로 그 범위에 따라서 남은 흉터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괴사 사례를 한번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혈액순환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사인이 오게 되면은 보통 다음날 드레싱 할 때 그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약간 멍든 것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괴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를 이틀에 한 번이라도 병원에서 체크하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흉터가 남으면 굉장히 깊었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방층까지 노출이 됩니다. 근데 피부 쪽에서만 괴사가 일부 왔다면은 피부는 이제 자연 치유되면서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항생제 치료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여기서 2차 감염이 일어나서 심각한 폐혈증까지 가지 않도록 균 감염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드레싱을 무균적으로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범위가 심하다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죠. 근데 원장님 수술도 많고 엄청 바쁘신데 직접 다 체크를 하시나요? 제가 안 하면은 저처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아니라 원장님이 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체크하죠. 드레싱을 저 혼자는 못하니까. 하지만 집에 가시기 전에는 환자 상태는 꼭 보거든요. 환자 상태만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니라를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수술 받으신 분이 스케줄 때문에 원장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제가 수술 중이더라도 그거는 다 체크하거든요. 꼭 확인해야 될 증상들이 있다면 수술 받으신 분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은 교과서상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한다고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을 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빨리 체크한다. 그게 합병증에 의한 치료 기간을 얼마나 당길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이라는 걸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병원 측에서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수술하는 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수술을 잘해야지 부작용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환자분에게 잘 고지하고 환자분들도 잘 따라오게 사전 준비를 한다면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한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부 거상술에 대해서 걱정 많으시고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얼마든지 정도,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